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석이라고 하고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 시작했다가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으로 전환했다가 지금은 데이터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파보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데이터 마트 모델링 후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이거를 실제로 케이스를 다루는 사례도 좀 많지 않아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뭐 저 포함해서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발표 자료를 제가 여기 QR코드 들어가시면 올려놨어요. PDF 파일로. 그래서 뭐 슬라이드 놓치실까봐 뭐 사진 찍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이제 저의 이 입모양에 주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플로우 차트로 그려봤는데요. 저는 인문학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금융을 전공하고 또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눈을 번뜩인 적이 있어가지고 AI 빅데이터 또 석사 과정을 하다가 이제 DA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쿼리 최적화에 한번 또 눈을 번뜩이게 돼서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로 다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ELT 파이프라인 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그 갈망이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은 또 데이터 엔지니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제가 어떤 발표를 하면 좀 재밌고 또 제가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데이터 분석가 분들도 관심 있고 또 애널리틱스 엔지니어링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도 뭔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짬뽕이 될 만한 주제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이 주제를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규 사용자 활성 전환율이라는 토픽에 집중된 데이터 마트 모델링, 실제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진짜 배경부터 완전 디테일까지 한번 다 준비해 봤으니까요. 한번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더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벌써 작년이구나. 네, 작년 말쯤이었는데요. 그때 조직에 스쿼드 조직이 생기게 되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도 조직에 스쿼드가 있는 조직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능별 조직으로만 되어 있는 조직도 있을 건데 아마 이런 사례가 굉장히 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팀은 이 액션하고 또 다른 팀은 이 액션하고 하는데 각각 그 액션의 목표가 조직의 OMTM을 향한 어떤 액션들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어떤 서브 목표들을 향해 있어서 조직의 노력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그래서 지표 체계를 세워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다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싱크업을 맞춰서 노력을 해보자. 그게 ROI가 좋은 액션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신규 사용자 활성 전환율이라는 어떤 퍼널을 세우고 그 퍼널을 바라보고 각 액션들이 그 퍼널을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스쿼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스쿼드에는 임원분들 뿐만 아니라 마케터, 디자이너, 기획자, POPM, 그리고 당시 회사에서 유일한 데이터 쟁이인 이제 제가 또 참여를 해서 그렇게 스쿼드가 결성이 되어서 한번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드에서 이 퍼널을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를 한번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키 이벤트 B라고 해 놓은 영역이 정확히는 이제 최종 구매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의 핵심 목표로 잡은 상태였는데요. 이 키 이벤트 B를 향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앱에 처음 방문을 하고 나서 저 키 이벤트 B를 향해서 전환되게 하는 거를 우선은 뼈대로 잡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 보조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B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하는 어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이 이벤트, 그 키 이벤트 A를 잡고 first visit부터 키 이벤트 A, 키 이벤트 B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퍼널, 이 퍼널을 잡아보고 우리가 이 퍼널에서 신규 사용자가 이제 최초 전환될 때까지 이 전환을 우리가 높여보자라는 목표를 잡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전환 기간이라는 조건도 같이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 앱에 처음 방문했는데 1년 후에 키 이벤트 A에 전환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일 이내라든지 7일 이내라든지 이 최대 전환 기간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환율을 이제 퍼널로 이제 잡되 거기에 최대 전환 기간까지 고려를 해서 저 기간 안에 전환이 되어야 우리가 전환된 걸로 카운팅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 신규 방문부터 1일 이내에 이벤트 A를 수행하고 신규 방문부터 7일 이내에 이벤트 B까지 수행하는 이 퍼널을 잡고 이제 당시 스쿼드 안에 속해 있었던 저는 이 지표를 잘 뜯어보기 위해서 데이터도 준비해 주시고 대시보드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미션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것과 같이 스태틱한 이런 차트로 그냥 당연히 이것도 봐야 되고 시계열적으로도 이제 그 펼쳐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미션을 할당받은 제가 당시에 이제 또 빠르게 머리로 굴려봤는데요. 일단 이 지표를 한번 음미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아마 전환율 지표를 짜보신 분들이시면 이 고통받으실 포인트라고 제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퍼널이 순차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고 뒤바뀌어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쿼리 짜는데 굉장히 머리 아플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 키 이벤트 A가 B에 반드시 선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 필연성이 있었기 때문에 쿼리 좀 편하게 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일 이내, 7일 이내 이 최대 전환기간 안에 수행해야 카운팅 하겠다, 아니면 전환 안 된 걸로 보고 이탈한 것으로 보겠다 라고 이렇게 세우게 됐고, 세 번째는 전환율도 뭐 세션 기준으로 세우냐, 뭐 사용자 기준으로 세우냐, 아니면 더 다른 측면으로 집계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신규 사용자의 전환율을 우리가 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세션이 끊기든 아니든 어쨌든 그 사용자 기준으로 1일 이내에 수행하면 전환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저 단위로 전환율을 집계하겠다, 이런 것도 한번 음미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스쿼드의 이제 PO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제 제 보스였는데요. 그 보스가 이 스쿼드 지표 언제라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때그때 다 서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쿼리를 만약에 완전 러프하게 짜놨다가 이벤트 바뀌었어요, 전환기간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처음부터 뜯어고쳐야 될 수도 있겠네, 이런 어떤 두려움까지 안고 이제 한번 고민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표를 한번 곱씹어 보고 이제는 쿼리 단으로 조금 더 하드하게 다시 한번 머리를 굴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용자의 이제 최초 활성 전환율이라는 개념은 이 겉으로만 들어보면 이제 전환율을 구하는 쿼리를 짜야 될 것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코호트 접근법이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 최초 방문 시점이라는 기준으로 코호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코호트별로 전환율을 집계를 해야 우리가 어떤 액션을 특정 시기에 취했을 때 그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뭐 마케팅 액션이라면 특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호트 접근이라는 거를 제가 잘 인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전환 기간을 고려해서 전환율을 내가 쿼리를 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환 기간이라는 조건을 쿼리 안에 이제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이벤트 테이블을 셀프 조인해야 되나, 뭐 윈도우 펑션 써야 되나, 아니면 where exist 같은 조건문을 뭐 달아줘야 되나, 뭐 이상한 고민들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쿼리가 더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슬라이스 앤 다이스로 또 자세히 뜯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배경도 이제 스쿼드를 통해서 이제 얻게 되었는데요. 슬라이스 앤 다이스는 DW에서 많이 쓰는 어떤 워딩인데요. 슬라이스는 1차원적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고, 다이스는 주사위처럼 n 차원으로 이제 필터링하는 뭐 그런 뭐 어쨌든 뭐 웨어로 필터링한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필터링을 해서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세그먼트별로 또 뜯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 grain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유저 아이디도 포함시켜서 집계가 완료된 테이블이 아니라 유저 아이디를 살려놓은 테이블이 있어야 이 유저 아이디 중점으로 또 특정 사용자군으로 우리가 더 이 실제 전환율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레이는 프라이머리 키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 레코드가 어떤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궁금하시면 구글링 해보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의 정의가 바뀔 수 있다. 스쿼드에서 갑자기 이벤트 바뀌었어요, 뭐 전환기간 바뀌었어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미 집계가 완료된 스냅샷 테이블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이벤트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해버리면 저거를 이제 지우고 또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비용이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계가 완료된 테이블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뭔가 바뀔 때마다 똑같이 쉽게 이제 바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쿼리를 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데이터 마트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성, 확장성, 경제성이라는 어떤 덕목인데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는 간결하게 쿼리 짜고 그것만으로도 필터링 자유롭게 하고 또 특정 사용자 군으로 집계를 할 수 있는 드릴다운을 해서 이제 그룹 바이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조금 이제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마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벤트 바뀌었어요, 전환기간 바뀌었어요 하더라도 그 데이터 마트를 똑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어야 확장성을 갖춘 마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문제인데 사실 이게 가장 엔지니어링 틱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데이터 모델을 가공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데이터 모델을 바라보고 쿼리를 조회하는 측면에서 이 앞단과 뒷단에서의 쿼리 비용을 이제 낮출 수 있으면 최대한 낮추는 그런 경제성을 또 갖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 마트 모델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격적으로 막 엄청 난잡한 쿼리 보여드리면 이제 머리 아프실 수 있으니까 먼저 이 결과적으로 데이터 마트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고 천천히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트라고 했지만 사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팩트하고 디멘전 테이블 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팩트에는 사용자별 최초 이벤트들만 레코드로 적재를 해놓고요. 디멘전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별로 사용자의 속성을 그대로 정리해 놓은 테이블입니다. 팩트하고 디멘전. 이 각각 팩트하고 디멘전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쉬운 디멘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디멘전은 사실 데이터 마트 모델링을 할 때 굳이 만들진 않았습니다. 이 용어를 찾아보니까 킴볼 이론에서는 버스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보면 전사적으로 뭔가 통일화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그 워딩을 이해할 수 있고 뭔가 합의가 완료가 된 그런 상태의 어떤 DW 환경을 버스 매트릭스라고 킴벌이 이제 자주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이 디멘전 유저스 테이블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어떤 마트에 들어가도 다 조인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이제 통합형 디멘전 테이블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유저 아이디별로 뭐 최초 방문 정보라든지 접속별로 뭐 정보라든지 등등 다 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또 만들 필요가 없었고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것은 이제 디멘전 테이블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SCD 즉 Slowly Changing Dimension이라고 하는 그 타입들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까지 디멘전 정보를 다 적재하느냐 아니면 최신 정보만 적재하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복잡하게 또 적재 방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최신 정보 사용자가 제가 예를 들어 뭐 지금 한국에 있는데 내일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 하면 제 접속 국가가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었을 때는 이제 제 컨트리는 미국으로 되는 그런 최신 정보만 적재하는 테이블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테이블을 이제 쌓아놓는 게 가장 뭔가 일반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이제 SCD 타입 2처럼 사용자의 디멘전 히스토리를 남겨놔서 나중에 실제로 사용자가 우리가 어떤 목표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걸로 실제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느냐라는 인과 추론을 했을 때 이 SCD 타입 2도 이제 적재를 해놓긴 했었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이번에 데이터 마트 모델링 하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 사용자의 최초 이벤트들만 적재합니다. 즉 이제 모든 이벤트들을 수집하는 그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올 이벤트 테이블이 있을 거잖아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는 뭐 페이지 뷰를 막 수백 번 한다든지 아니면 클릭을 뭐 수천 번 한다든지 하면 그 수백 번 수천 번이 다 쌓이지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로 했던 게 클릭이라든지 페이지 뷰라든지 펄처스라든지 각 이벤트별로 최초로 발생한 것들만 하나의 레코드로 쌓자라고 이제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레인이 뭔가 즉
프라이머리 키, 즉 유일성이 뭔가라고 이제 살펴본다면 유저 아이디와 이벤트 네임 그 조합이 유일성을 가진 채 레코드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즉 유저 아이디하고 이벤트 네임 그 조합이 이제 그 레코드가 오로지 하나밖에 이제 적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테이블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DW 용어를 가져와 봤는데 그래뉼래리티라는 또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은 뭐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뉼래리티 같은 경우는 세분화 정도를 의미하는 조금 추상적인 용어인데 앞서 말씀드린 모든 이벤트가 담겨있는 팩트 이벤트 테이블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이것도 이벤트를 쌓고 있는 테이블이라 비슷해 보이지만 최초 이벤트들만 적재가 되니까 당연히 세분화 정도가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럼 스키마를 한번 보셨으니까 실제 레코드 측면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재가 되는지를 한번 로직을 그려봤는데요. 왼편에 있는 게 전체 이벤트 테이블인데 여기 김진석이라는 사람의 이제 모든 이벤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제 디멘전 유저스 테이블은 각 사용자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새롭게 만든 First Activation Events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김진석의 이벤트별로 최초 레코드들만 가져와서 각 디멘전 정보들을 조인시켜서 삽입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First Activation Events 테이블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개념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첫 번째로는 팩트 테이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테이블은 대표적인 Transactional Fact 테이블 유형에 속합니다. 트랜잭션이 우리가 뭐 은행에서 송금을 보내는 그런 트랜잭션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OLTP 쪽으로 보면 사실 거기서는 트랜잭션 위주로 이제 많이 사고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특정 이벤트들 자체 로그가 쌓여 있다는 측면에서 Transactional Fact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아이디와 이벤트 네임 조합이 유일하게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조금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별건 아니고요. 측정값들이 이 팩트 테이블 안에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밑에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그 hours from first visit하고 days from first visit을 보시면 이제 최초 방문의 소요 시간 수, 최초 방문의 소요 일수라는 어떤 측정 값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거를 무작정 에버리지 때리거나 민 때리거나 맥스 때리면 의미 있는 정보가 아닐 텐데 좀 이제 그룹 바이를 잘 해서 보면 의미가 가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측정값이다라는 측면에서 이 테이블에는 이미 계산이 완료된 Semi-Additive Fact라는 게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워딩 그대로 구글링 해보시면 이 팩트의 종류라고 해서 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이제 보셨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 데이터 마트를 바라보고 내가 어떤 쿼리를 짤 수 있지?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덕목 중에 두 가지인 사용성과 확장성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음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급 쿼리 이런 질의를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쿼드에서 신규 방문 코호트별로 키 이벤트 B 전환 사용자 수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전환 기간까지는 뭐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저 테이블 스키마 그대로 쿼리를 날린다면 저 테이블을 불러와서 키 이벤트 B 이벤트가 키 이벤트 B인 레코드들만 불러온 다음에 코호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first visit date를 기준으로 사용자 수를 카운팅하면 끝날 것입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셨겠죠? 네. 초급이잖아요. 중급도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질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신규 방문 코호트별로 키 이벤트 B 전환율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1일 이내에 전환했을 때만 전환된 것으로 카운팅해야 됩니다. 라는 조금 약간 더 까다로워진 질의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아닌데요. 테이블을 불러와서 이벤트 네임이 전환율이니까 분모 분자 다 불러와야 되니까 first visit하고 키 이벤트 B 이벤트 네임을 가진 레코드를 불러온 다음에 코호트 정보인 first visit date를 기준으로 이벤트 네임이 first visit인 사용자 수 집계하고
그 다음에 키 이벤트 B인 이벤트를 집계를 하는데 1일 이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미 계산이 완료된 days from first visit이 1 이하인 조건을 가진 것들만 카운팅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환율 구하면 이제 저거 나누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또 고급 쿼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 마케팅 액션을 우리가 미국 사용자 대상으로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CRM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미국 신규 방문 코호트별로 뭐 first visit부터 이벤트 A, 이벤트 B까지 전환율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신규 방문 후 1일 이내,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신규 방문 후 7일 이내로 짜야 된다고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다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조금 더 길어졌지만 사실 앞서 보셨던 거하고 사실 똑같습니다. 팩트하고 디멘전 이 조인을 시켰다는 차이만 있는데요. 테이블을 불러오고 앞에서와 똑같이 이벤트별로 전환 사용자 수를 이렇게 카운팅하되 미국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니까 저 디멘전에서 컨트리가 US인 것만 해버리면 못 끝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급이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하나 쿼리 이 프레임워크를 딱 짜놓고 뭔가 변경될 때마다 저거 그냥 복붙하듯이 막 저 값 바꾸고 해버리면 되게 쉽게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사용성 측면에서 한번 이게 데이터마트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딥다이브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쿼드의 핵심 지표 혹은 퍼널이 뭔지를 정의를 한 상태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팩트와 디멘전을 저렇게 서빙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그 앞서 보셨던 이제 실제 쿼리 사례를 통해서 이게 뭐 미국 사용자 대상이나 아니면 실제 코호트 일자 기간을 우리가 필터링 한다든지 그런 사용성 측면에서 이제 지표를 잘 조회할 수 있는 마트다라고 생각을 했고, 확장성 측면에서 만약에 이벤트 A하고 B가 우리 C하고 D로 바뀌었어, 이걸로 당장 이제 고쳐줘, 아니면 1일 이내 7일 이내가 아니라 뭐 3일 이내 20일 이내로 바뀌었어 라고 한다면 저 쿼리에서 해당되는 것들만 값만 싹 뒤바꾸면 바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칼퇴가 가능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디멘저널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사용성하고 확장성 두 가지 덕목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마지막인 경제성 측면에서 제가 잘 짰는지 한번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크게 이런 플로우로 이루어집니다. 리니지를 한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예쁘게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당장 머리 아프시죠? 그런데 이게 사실 세 단계로 나눠서 뜯어보면 사실 별건 아닙니다. 이제 계속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우선은 모델링을 할 때 이 전체 이벤트가 담겨있는 팩트 이벤트 테이블에서 증분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배치를 돌리면 그 이전 배치 이후로 쌓이게 된 레코드들만 이제 먼저 불러와야겠죠. 뭐 전체를 다 들고 오면 사실 비용이 엄청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쿼리로 한번 제가 뜯어서 보여드리면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이벤트가 담겨있는 팩트 이벤트 테이블을 불러와서 이제 만약에 데일리 배치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전일 레코드까지만 이제 불러와서 이벤트 네임들 중에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이벤트들을 불러오고, 거기서 우리는 최초라는 기준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데이트하고 데이트 타임에 린을 씌워서 최소값을 구하게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증분적으로 이제 증분된 레코드들을 안에서 사용자별로 이벤트의 이제 최소 발생 시점을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증분적으로 불러온 이 부분적인 레코드들 중에서 최소값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자별로 최초 이벤트 시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훨씬 이전에 이미 최초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기존에 만들어진 이 타겟 테이블 혹은 디스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만들고자 하는 이 테이블에 이미 최초 이벤트로 뭔가 쌓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이미 있니? 그러면 빼 라는 식으로 차지판만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증분 전략을 유지해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차집합 연산을 로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쿼리로 한번 뜯어보면 제가 쿼리를 가독성 있게 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타겟 테이블을 as i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롭게 증분돼서 가져온 요 저장되어 있는 것을 toB라고 한다면 as is하고 toB를 비교를 해서 이미 as is 안에 있는 거는 빼고 이제 새롭게 뭔가 발생한 것이다. where 문을 보시면 as is user id가 없는 레코드다라고 한다면 정말 최초 이벤트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만 남겨서 cta key events 이 인라인 뷰로 메모리에 저장해 놓자라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는 디멘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디멘전 디멘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게 팩트처럼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테이블은 다행히 아니니까 풀스캔을 해와서 차집합으로 남은 요 레코드들 이 찌꺼기에 이제 정보들만 붙입니다. 즉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측정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hours from first visit과 days from first visit 요 정보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조인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쿼리로 보여드리면 즉 이제 기존에 지금 메모리에 가지고 있는 cta key events 테이블을 불러오되 디멘전 정보를 조인을 시켜서 타임스탬프 diff 등을 통해서 그러면 소요된 시간이 지금 얼마나 걸린지 계산해 줘 라는 이제 측정을 매트릭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로가 아니라 항상 dbt만 쓰는데요. 이 dbt 관점에서 이렇게 select from처럼 이렇게 조회용 이제 문법을 작성하더라도 컴파일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서트 로직으로 이제 변환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살펴보면 처음에 보셨을 때는 조금 압도될 수 있었는데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먼저 팩트 전체 이벤트 테이블을 증분적으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라인 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최초 이벤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미 쌓아놓은 그 실제 적대된 그 타겟 테이블의 레코드들과 비교해서 없는 거니 하는 그 차집합 부분만 저 중간에 네모로 이제 남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멘전 정보를 붙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 디멘전 정보를 그대로 조인을 시켜서 붙여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저 테이블에 인서트, 즉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제 그러면 실제 그 모델링을 할 때 어떤 이제 컨피규레이션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정했을까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 dbt의 실제 이 테이블을 어떤 생성 로직으로 이제 만들 것이냐라고 이제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수도 작성하고 그런 것들이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중간에 보시면 materialized라고 하는 이 실제 생성 전략을 incremental, 즉 증분 전략이라고 적어놨고 이거는 빅쿼리인데 빅쿼리에서 그럼 증분 전략을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이제 선언할래라고 하면 insert overwrite라고 하는 이제 파티션 기반의 이제 인서트하는 이제 방식인데 insert overwrite를 이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파티션을 데이트 칼럼으로 저는 파티션을 취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이 코호트 관련된 모델이자 그 데이터 마트잖아요. 그런데 코호트 모델에서는 쿼리를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얻어놓는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봤을 때 코호트별로 뭔가 필터링을 걸어서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여기서는 저는 이제 아쉽게도 데이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실 first visit date가 파티션 필터가 되면 오히려 실제로 사람들이 필터링을 많이 거는 조건이 first visit date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파티션을 잘 이용을 해서 이제 조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사실 이 파티션 개념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회를 하기 위해서만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공을 할 때
그 가공을 할 때 삽입을 해야 될 때 파티션을 또 어떻게 세우냐가 함께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코어2 관련 데이터 마트를 세울 때 이 파티션 기준을 좀 뭔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모델링 딥다이브에 관해서. 좋은 데이터 마트란 뭘까라고 저도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제가 좀 빠뜨린 거는 무엇인가, 잘못 접근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성, 확장성, 경제성을 이제 모두 골고루 갖춰야 좋은 데이터 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용성 측면에서는 간결하게 쿼리를 짜서 필터링을 한다든지, 혹은 사용자별로 이제 그룹 바이에서 집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마트, 즉 집계가 완료가 된 테이블도 물론 쓸모가 있겠지만 조금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저 아이디가 그레인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마트가 오히려 더 사용성을 갖춘 데이터 마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앞서 보셨던 것처럼 저런 이제 데이터 쿼리 질의가 들어왔을 때 저런 슬라이스 앤 다이스나 드릴 다운까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커버를 해서 답변을 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마트가 저는 좋은 데이터 마트의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이제 확장성 측면인데요. 즉 스쿼드에서 이벤트 바뀌었어요, 전환기간 바뀌었어요, 우리 지표 이제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데이터 마트를 바라보고 쿼리 자체만 살짝 바꿔도 계속 이제 대응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 마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벤트가 바뀌면 이벤트 네임 부분만 이제 수정을 하면 되고, 최대 전환 기간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저 숫자만 바꾸면 뭐 바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실 아직도 이게 좀 조금은 못마땅한 그런 게 사실 좀 있거든요. 왜냐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파티션 필터를 이제 우리가 정할 때는 가공 측면에서의 조건과 또 조회 측면에서의 조건을 따져서 이제 가공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분을 하느냐도 따져야 되고, 조회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필터를 가장 많이 쓰느냐도 이제 따져야 되는데, 가공 측면에서는 왼편에 쿼리 보시면 이제 증분을 하는 그 조건이 데일리 배치이기 때문에 그 데이트를 기준으로 잘라서 이렇게 증분해서 레코드를 삽입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조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트로 주로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코트성 테이블이기 때문에 first visit date라고 하는 그 칼럼을 기준으로 필터링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뭔가 코트 관련된 데이터 마트를 더 쉽게 경제성 좋은 마트를 만드는 그런 로직이 조금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저는 구글링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GPT 돌려봐도 사실 엉뚱한 대답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사실 전체 내용이고요. 사실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지금은 전 직장이 되었는데, 전 직장에서 테크 블로그를 굉장히 쓰는 거를 되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해 주시고 지향하는 조직이었는데, 그렇게 회사에 조금은 내부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제가 또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버텨왔는지 아니면 즐겨왔는지를 이제 살짝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저도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인문학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개발자도 아니고 뭐 제가 컴공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통계학과를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아갔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제 역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회사가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아마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회사 딱 DA로 입사했을 때 데이터 분석가를 회사에서 보셨던 분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조업 측면에서 보통 이제 많이 코파운더 분들이 넘어오셨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를 보신 적도 없는 상태에서 저도 공부해야 되고 회사도 공부해야 되는 환경에서 이 GA하고 앰플리튜드 완전 그 헤더 영역에만 이렇게 스크립트가 담겨 있는 상태로 입사를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되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뭐 임원진분들 포함해서 많은 동료분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또 같이 그로스 해킹 공부하면서 임원진분들의 생각을 막 이제 바로 앞에서 들으면서 이런 어떤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빅쿼리까지 만들어서
이제 BI 딴도 만들고 하다가 애널리틱스 엔지니어, 즉 데이터 모델링 너무 하고 싶어요. 저 포지션 변환시켜 주세요라고 엄청 이제 찡찡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퇴사를 한 지금도 이 구조로 잘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제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제 후속 뭐라고 하죠? 네. 제 후임자분께서 들어오셨는데, 그분께서 이거를 이제 더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더 다지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하시면서 계속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시면서 이 스쿼드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목표를 초과 달성 최근에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뿌듯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전부인데요. 사실 이 디멘저널 모델링에 관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찾으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례를 이렇게 뜯어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찾아보면 정말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리면 뭔가 뭐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통해서 업무 뭐 스케일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